손녀 돌잔치 날 제 아들이 두리번 하더니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큰 기둥이 있는 한쪽 구석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엄마, 빨리 식사하고 나가세요. 내 손녀 돌잔치에 갔는데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은가요? 나의 기대와 진심이 처참하게 외면당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그냥 지나치시기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나이 71세 정순분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며시 스며들었다. 참새들의 제잘거림 소리에 눈을 떴다. 슬리퍼를 끌며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초여름의 공기가 그득히 밀려들었다. 겨우내 꽁꽁 묶였던 공기와는 다른 어디선가 들꽃 냄새가 실려온 산들바람이었다. 바람에 실린 햇살이 얼굴을 간지리자 정순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보리차를 끓여 작은 찻잔에 따랐다. 찻잔을 손에 쥐니 온기가 전해졌다. 식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 오기까지 참 많은 날들을 견뎠구나. 베란다 화분 속 페랭이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슬며시 미소 지었다. 이 아침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 속에서 춘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평화로웠다. 특별히 오늘은 내 첫 손녀 돌 잔치하는 날이다. 아들 성우의 아이, 이젠 내게도 손녀의 돌이라는 큰 기쁨이 찾아왔다. 정순분, 거실 한켠 찬장 서랍을 열어 보자기에 곱게 싸둔 금반지를 꺼낸다. 정성껏 닦아 다시 상자에 담는다. 어제 골랐지. 돌잔치 선물은 옛 풍습대로 금반지가 제일이지. 돌에는 금반지가 빠질 수 없다고 어머니도 그랬었지. 그녀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 짓는다. 정호야, 너도 저런 금반지를 끼고 돌상을 받았었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촛불을 끄는 널 보며 우리 아들 커서 판사시키자고 그리도 자랑하셨었지. 그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양복 차려입고 신문을 읽고 있었겠지. 아쉽다. 그 기쁨을 나눌 리가 이제는 가고 없네. 춘부는 거울 앞에 앉아 옷장을 연다. 손으로 옷걸이를 하나하나 넘긴다.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유정이의 까탈스러운 성격을 아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순 없지. 이 옷 저 옷 입었다 벗었다를 몇 번 하다가 연두색 원피스를 꺼내 펼쳐본다. 고운 원단, 흰 테두리, 눈에 익은 듯이 조심스레 가슴에 대본다. 그래, 이걸 입자. 작년에 미국 간 큰딸이 생일이라고 사준 건데 색도 곱고 얼굴도 더 환해 보일 테지. 옷을 다림질한 후에 잘 펼쳐서 침대 위에 올려둔다. 시계를 바라보니 아들이 데리러 온다는 시간은 1시간이나 남았다. 정우가 차로 데리러 오겠다 했지만 내가 어찌 기다리나. 일찍 가서 우리 손녀 얼굴 빨리 보고 싶구나. 손등에 살며시 입이라도 맞춰 주고 싶어서 어서 가야지. 정순분이 단정히 차려입고 지하철역 계단을 천천히 오른다. 뒤로 햇살에 비친 초여름 하늘이 펼쳐진다. 가벼운 원피스 자락이 바람결에 살랑인다. 사람들 틈에 섞여 나는 오늘도 평범한 노년의 한 사람으로 걷는다. 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의 또 하나의 기쁜 날이다. 돌잔치에 가는 길, 이 길은 그 어떤 고귀한 초대장보다 더 소중한 발걸음이다. 연두빛 원피스를 입고 파티룸 건물 앞에 도착한다. 손가방 안에는 금반지를 담은 작은 상자가 들려있다. 1시간이나 일찍 와버렸네. 손녀 얼굴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서둘러 왔는데 너무 일찍 왔다. 건물 안 파티룸은 아직 세팅 중이다. 직원들이 풍선을 불고 천을 나르고 케이크가 들어오고 있다. 그녀는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보고는 미소 짓는다. 아직 준비 중이구먼. 방해되겠지.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거리로 나선다. 주변 거리는 한적하지만 햇살이 반짝이고 초여름 공기가 가볍다. 이렇게 대낮에 혼자 바람 쐬는 건 얼마만일까. 병원이나 시장이 아닌 곳을
천천히 걷는 것도 참 오랜만이다. 화단의 핀 장미를 바라보며 잠시 멈춘다. 거리에선 젊은 커플들이 지나가고 엄마 손을 잡은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저 나이 땐 나도 애를 업고 저렇게 다녔지. 가까운 카페로 들어간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따뜻한 유자차를 시킨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다. 파스텔 톤의 인테리어, 노트북을 두드리는 청년들, 친구끼리 수다 떠는 젊은 여성들. 세상은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데 앉아있는 내가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괜찮네.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건너편 파티룸을 힐끔 바라본다. 직원들이 다른 룸 앞에서 풍선 아치를 세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미소 지으며 속삭이듯 어느 집은 분홍색 풍선, 또 어느 집은 파란색. 다들 오늘 같이 좋은 날이 많은가 보다. 나이 들어도 사람 구경, 세상 구경이 재밌긴 하구나. 가슴 한구석이 콩콩 뛰는 걸 보니 아직도 나란 여잔 살아있구먼. 유자차를 다 마시고 나서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천천히 파티룸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현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살짝 미소를 짓는다. 예쁘게 보일라나, 손녀한테,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준부는 조심스럽게 파티룸 문을 열고 들어간다. 케이크와 풍선, 꽃다발, 사진벽 등이 완벽히 꾸며져 있다. 그녀의 눈이 잠시 반짝인다. 내 아이가 자라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오늘 돌을 맞이했다. 이렇게 기쁜 날엔 살아있음이 참 고맙다. 빛나는 풍선 아래 그녀의 연두색 원피스가 햇살에 은은히 반사된다. 손녀를 안아보려고 뭉클한 표정으로 아기한테 다가가는데 그 모습을 본 아들 성호가 다급한 얼굴로 다가온다. 엄마, 여기 말고 이쪽으로 좀 가세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 상우야, 나 애기 좀 안아보자꾸나. 엄마, 애는 나중에 또 보면 되지. 여기 말고 저쪽 자리에 앉으세요. 가족들 자리 따로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요. 성호는 엄마의 팔을 살짝 끌어 구석진 자리로 데려간다. 풍선 장식 뒤쪽 사진 촬영 구역에서도 멀고 식탁 한쪽에 있는 끝의 자리 다른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 테이블이다. 상우야, 나 이 자리 싫다. 아기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러자 상호는 엄마 빨리 식사하고 나가세요. 라고 했다. 내가 눈에 거슬렸나 왜? 준부는 자리에 조용히 앉는다. 연두빛 원피스가 의자에 깔리며 조금 구겨진다. 구석이었다. 꽃도 사진도 음식도 웃음소리도 멀었다. 마치 잊혀진 페이지처럼 접힌 자리에 나는 앉아 있었다. 앞치마 입은 직원들이 휙휙 지나가고 부모들은 335 포토존 앞에서 아이를 번쩍 안는다. 아기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보이고 그 아래 내 손녀가 있었다. 자리가 너무 외진 곳이라 지나가는 스태프들이 종종 그녀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간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금반지 상자를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괜찮아. 애 돌잔치야. 축하하는 날이잖아. 엄마가 눈에 안 띄는 게 좋은 거면 그래야지. 식 끝나면 사람들이랑 인사드려야 해서 엄마 못 챙겨드려요. 그래, 알았다. 나중에 케이크 자를 땐 잠깐만 부르면 돼.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자리를 뜬다. 남겨진 순부는 주변을 둘러보지만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젠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그때 장모허 선영 여사가 들어왔다. 진한 분홍빛 원피스, 머리는 미용실에서 정갈하게 세팅을 하고 온 머리다. 장모는 크게 웃으며 손님을 향해 팔 벌리며 맞이한다. 어머어머 박 과장님 오셨네.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하객들이 유정 엄마 여기 비싼 곳이잖아. 응, 우리 사위가 장모님 체면도 있고 하니 여기다 예약을 하자고 했다네. 하객들과 일일이 허그하며 과장된 것 같은 인사를 하는 듯하다. 손님이 아이고 어르신, 애기가 너무 이쁘네요. 그쵸, 저희 집 유전자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장모는 깔깔거리고 웃는다. 우리 딸 닮아서 아주 예뻐요. 저 여자는 왜 손녀 돌잔치에서
본인 잔치라도 되는 것처럼 설레발이래. 준분이 입구 쪽 벽에 잠시 자리를 움직여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장모와 우연히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도 오셨네요. 들어가 계세요. 건성으로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말을 하고는 곧장 다른 손님에게 가버렸다. 좀 약간 당황했다. 그러나 곧 담담하게 표정을 다잡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사돈이라는 작자가 인사는커녕 저리도 눈에 힘을 주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불쾌하다. 내가 대체 뭘 그리도 잘못했을까? 아들은 나보고 왜 큰 기둥 때문에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라 하나. 나만 이방인 같았다. 잔칫집답게 시끌벅적하다. 파티룸 문이 활짝 열리고 손님들이 속속 도착한다. 화사한 꽃장식과 풍선 아래 활기찬 배경음악이 흐른다.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 아빠, 내 아들 성호의 친구들, 며느리 유정이의 지인들까지 잔치 자리를 가득 메운다. 유정과 성호가 문 앞에서 일일이 인사를 하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유정은 방긋 웃으며 한 손엔 명단, 한 손으론 손님을 인도하며 어머, 언니 왔구나. 여기. 앞쪽 자리야. 우리 엄마야. 인사드려. 우리 성호 동창 친구분이야. 우리 장모님이셔. 인사 좀 드려. 그 많던 인사 속에 나는 없었다. 준부는 홀로 구석자리에 앉아 움츠러든 듯 주변을 살핀다. 사람들은 그녀가 있는 자리엔 눈길도 주지 않는다. 그 순간 유정이 친구 무리와 함께 돌아다니다 우연히 순분과 눈이 마주친다. 아, 이제라도 나한테 오는구나 싶었는데. 그러나 유정은 시선을 돌리고 친구 쪽으로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 저기는 우리 집 쪽 친척들. 이쪽으로 와. 여기 앉자. 준분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린다. 얼굴은 웃는 듯 담담하지만 눈가엔 외로움과 슬픔이 맺힌다. 나는 돌잔치 구석에 있는 조용한 장식품 취급도 못 받았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아들의 아이인데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았다. 그녀의 표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구석이었다. 꽃도 사진도 음식도 웃음소리도 멀었다. 마치 잊혀진 페이지처럼 접힌 자리에 나는 앉아 있었다. 앞치마 입은 직원들이 휙휙 지나가고 부모들은 335 포토존 앞에서 아이를 번쩍 안는다. 아기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보이고 그 아래 내 손녀가 있었다. 내가 금반지를 꺼내 들었을 때 아들 성우가 와서 말했다. 엄마,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유정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오래 계시면 유정이 민망해요. 유정이가 민망하다고. 왜? 며느리 유정이는 아들이 평소에 엄마에게 무심하기 때문에 유정은 자연스럽게 남편을 조정한다. 시어머니를 하나의 불편하고 싫은 사람으로 간주해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이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내 자리까지 정하는 아들. 여기가 내 자리라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돌잔치 초대받고 와서 구석에 앉아 있는 것까지도 불편한 사람이 된 거네. 나는 오늘 손녀의 첫 생일을 축하하러 왔을 뿐인데. 사돈 식구들은, 특히 며느리 유정의 친정 쪽 가족들은 밝은 목소리로 손녀를 안고 사진 찍고 선물 자랑하고 왁자지껄 즐거워 보인다. 사돈 식구들은 여기가 자기네 집안 잔칫날이냐 거침없이 들고 나고. 예, 이 드레스 예쁘지 않아? 내가 골랐어. 우리 집에서 100일 땐 금목걸이 했는데 이번엔 반지로 해봤다. 허공에다 자랑을 뿌려대며 웃는다. 며느리는 그들 곁에 꼭 붙어선 계속 웃는다. 조금도 불편한 기색 없이. 한 손엔 커피잔, 한 손엔 핸드폰. 며느리는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린다. 나는 구석에 있는 의자 하나 차지한 손님이 되었다. 이제 케이크 자를 시간이네. 손녀 손 꼭 잡고 잘랐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가까이 가면 부르겠지. 어쩌면 며느리가 나를 소개해 줄지도. 준분 자리에서 조심스레 몸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 순간 자, 가족분들만 모여주세요. 라고 사회가가 말한다.
며느리 쪽에 누군가가 말했다. 자, 우리 가족만 모여주세요. 며느리 유정은 친정 식구들만 손짓하며 부른다. 정호는 잠시 시선을 흘끗 돌리지만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케이크 커팅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정순부는 구석에서 박수치는 척하며 손을 맞잡았다. 속으로 그래. 어른은 이런 데서 섭섭하면 안 되지. 다 애기 보러 온 거지. 나 보러 온 게 아니니까. 사진도 한 장 못 찍고 손녀에게 줄 금반지 선물도 건네지 못한 채 정순부는 홀로 식당을 나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들을 낳고 키운 게 죄가 된 걸까? 손녀 돌 반지까지 어제 챙겨놨는데 집 현관 앞에서 현관 번호키를 누르다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정순분. 초여름 하늘이 너무 맑아서 눈물이 더 참기 어려웠다. 정신을 가다듬고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안. 어젯밤 곱게 포장한 손녀의 돌반지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결국 그 반지는 돌잡이 상 위에 오르지 못했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끝내 터지고 만다. 흐느끼며 마음의 외침처럼 말한다. 내가 지들한테 집 물려주고 차도 사주고 신혼 초엔 생활비 모자란다고 해서 한동안 꼬박꼬박 보태줬어. 어미 마음으로 아끼지도 않고 다 줬어. 시어머니 잔소리 될까봐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지내왔는데 근데 왜 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데?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다가 말이 끊기며 흐느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이의 할머니인데도 날 구석자리에 앉히고 사진 한 장 찍자고 말도 안 하고 케이크 자를 때도 이름도 안 부르고 뭐가 그렇게 창피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담이었냐? 이 반지 내가 아들 돌 때 남편이랑 같이 금은방에서 맞췄던 그 반지 기억하면서 산 건데 그 사람 살아 있었으면 이런 꼴 안 봤을 텐데. 성우 아빠,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속상해. 너무 억울해. 정순분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어버린다. 그리고 처음으로 처절하게 깨달았다. 모든 걸 주고 나니 남은 건 빈손의 마음뿐이었다. 자식에게 기대한 건 효도도 아니고 호강도 아니었다. 단지 존중이었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면 좋겠을 그 한마디도 하기 싫을 만큼 내 존재가 그리 하찮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빈방의 적막함 속에서 오래도록 울었다. 그러다 문득 서랍 속에 넣어둔 집증여 계약서가 떠올랐다. 그 종이를 바라보며 순부는 결심했다. 이건 못된 자식 벌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인생을 다시 되찾는 일이야. 나도 이제 나를 지켜야지. 그날 밤 순부는 긴 세월 잠자코 참고 살아온 자신을 처음으로 위로하면서 변호사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 굳게 먹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살다가 이런 데를 가려니 어색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변호사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좀 풀리는 듯하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아들한테 집을 증여했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돌려받으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에 마치 무너지는 듯 고개를 숙인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그 집 내가 피땀 흘려 산 집입니다. 남편 죽고 혼자 시장에서 장사하고 매일같이 고기뼈 삶아 국 끓여 팔고 그 돈 모아서 장만한 집이에요. 그걸 아무 조건 없이 준 건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신뢰가 깨졌다는 말씀이군요. 정순분 눈가에 물기가 맺힌다. 내가 자식을 잘못 봤어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손녀 돌잔치에 초대해 놓고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구석에 앉히고 케이크 자를 때도 안 불러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래서 더는 안 되겠어요. 남은 인생 아무리 늦어도 내 존엄은 지키고 살아야 하니까요. 집 다시 제 이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정순분 어르신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라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도 부모의 정당한 권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자식들이 순분이를 찾아왔다. 아들은 홀로 와서 잘못을 빌면서 울면서 매달렸다. 아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모든 법률적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몇 달 후 집을 돌려받고 난 뒤 순분의 집 거실 조용하고 텅 빈 공간에 예전 사진첩을 꺼내다 문득 창밖을 본다. 문 두드리는 소리. 아들 성호는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정순분 문을 열고 말없이 바라본다. 성호와 며느리 유정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서 어머님,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날 돌잔치 때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돌잔치에 갔을 땐 손녀 얼굴 보려고 일찍이 나섰지. 근데 난 그날 손님이었어. 구석에 앉히고 손도 못 잡게 하고 사진도 없이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참 초라했다. 나도 이제 나 자신을 지켜야겠더라. 그래야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지. 성호와 유정이는 눈물 머금고 고개를 숙인다. 정순부는 천천히 그들을 마주보며 말한다. 그 집은 내 노후야. 너희는 니들 삶 살고 나는 내 남은 인생 살 거다. 지금 제 사연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왜 제가 증여를 취소했는지, 왜 제가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했는지. 노년의 품위는 내가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복지관 라인댄스 교실 오후 3시. 라디오에서 신나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순분이 앞줄에서 리듬을 맞춘다. 경쾌한 스텝, 밝은 얼굴. 옆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순분 씨는 나이도 잊었나 봐요. 어쩜 그리 유연해요. 집에만 있으면 늙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벽엔 그녀가 만든 도자기들, 손글씨 액자, 손녀 사진 등이 정갈이 걸려 있다. 내 삶을 돌려받고 나니 날마다가 새로워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날들이에요. 이제 와 보니 알아요. 늙은 게 서러운 게 아니라 나를 잃는 게 서러운 거라는 걸. 품위 있는 노후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식 사랑도 지나치면 자식 버릇을 망치고 자신을 잊고 살면 결국 마음만 상처받게 됩니다. 이제는 저처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삶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도 댓글로 따뜻하게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더 품위 있고 재미있는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